한 주간도 또 잘 보내셨지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다음 주가 7주 차, 또 이제 8주 차에 우리가 또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한 주 더 진행되면 이제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자료는 이미 또 안내를 했는데 혹시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 정확하게 이제 또 자료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 7장 청소년 복지에서 그 이제 학교 사회복지에서 이제 1분 3차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학교 사회복지에. 자,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사업과 같은 이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학교 사회복지는 첫 번째는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학교 사회복지 사업 이런 것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욕구는 학생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 지역사회 여기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생태계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해서 여기는 교육의 목적과 그 다음에 학생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는 뭐냐면, 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달성하도록 하는 교육 이념의 어떤 이념과 학교 교육의 이념과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복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여기에서 모두 포함하는 이런 복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이 학교 사회복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학교 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학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 실천이고 학교 적응의 어떤 그런 최우선의 어떤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복지의 어떤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은 우리가 살펴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은 여기에서 보면 그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그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이 필요한 모든 가르치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달성하는 그것이 학교 교육의 거기에 이념과 그다음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걸 달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의 이 목적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의 어떤 학교 사회복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학교 안에서 이런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적응을 하는 이런 어떤 최우선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족 또는 대인관계상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적응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이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여기에서는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 우리가 사회복지 목적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또는 대인관계상의 어떤 문제, 여기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19세기 어떤 면에서 19세기 후반 이제 의무 교육과 함께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학교 사회복지는 오늘날의 교육복지, 그다음에 교육사회 사업, 그다음에 학교사회 사업,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 사업 이러한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40여 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학교복지가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됐고 현재 전 세계 45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 시작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사회복지 협회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 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총체적으로 거의 한 7명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2002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2002년도부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이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기획 사업의 시발점이 돼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이제 2002년서부터 그리고 2003년도부터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우선 지역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 학교 사회복지 사업, 그 다음에 교육과 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사회복지 학교 사회복지 사업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더 이제 확대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이제 종결되었던 이제 96개의 시범 민간 학교 사업과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웨스타 사업,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위 프로젝트 사업 등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행되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년도에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학교 사회복지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이 학교는 2017년도 우리가 2013년도에 보니까 3,698개의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사회복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복지 사업의 한 분야로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학교와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7년에 교육부의 학교 사회복지 시범 연구 사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상주형 학교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실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렇게 아까 그래서 최초의 우리가 이제 통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93년도였고 2000년도에 사실 이제 2000년도에 그 학교 사업에 이제 공식적으로 상주하면서 했던 인원이 7명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미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상주형 학교 복지 실천이 이제 실시되고 있고 2002년도부터 이제 실시된 학교 상주형 학교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 이제 7명이 이제 상주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학자들 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학교를 여기에서는 실천 장소로 해서
그다음에 학생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여기에서 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학생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떤 물론이거니와 모든 학생이 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과 그리고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육 기능의 한 부분으로서 이 사회사업 실천의 어떤 전문 분야로 이루어져 와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변화에 잘 적응하고 계속적 학습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장을 제공하는 이 학교의 중심 목적, 이 학교의 중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서 학생들의 뭐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높이는데 이바지한 것이 우리가 이제 생態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러한 어떤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이런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냐하면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학교 사회복지 사업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특수교육과 일반 정규 교육 사이에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하는 이 모든 체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어떤 이 교류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학교 기반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어떤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방과 재할 이 모두 이제 중시하는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그 학교사회복지 어떤 역할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전미 사회복지 이제 사협회에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보면 자 학교 사회복지를 공교육 체계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교육의 이 목적이 있잖아요.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는 어디에서 학교와 가족과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이 노력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활동이 이제 학교 사회복지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제 정의한 그 한국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과 그다음에 어떤 이 지역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 다양한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사회복지의 어떤 방법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인교육의 학교 교육 이념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의 어떤 한 전문 분야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한 어떤 전문 분야를 이제 여기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어떤 그런 그 사회복지 여기에서는 그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의 어떤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가 실현되도록 이 학생복지가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 학교를 포함한 교육체계에서 교육 취약 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증진하고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해서 학교, 가족,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이 노력을 조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공평한 교육기를 제공해서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실천적 이런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기타 이제 정의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학교 사회복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는 이제 교육제도 첫 번째는 이제 교육제도의 이 복지제도를 접목한 것이다.
이 교육제도에 복지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교 사회복지는 교육제도에 복지를 접목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초해서 가족이라든지 교사와 이 지역사회, 여기에서 연계해서 학생에게 어떻게 돼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어떤 개입 대상으로 삼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학생이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체계 내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학생과 가정을 어떻게 돼요? 원조하는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학교 사회복지는 어떤 학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이런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그 학생이 원활하게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강점 관련 강점 관점을 토대로 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개입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어떤 강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강화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네 번째는 이 학교 내에 안전하고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의 어떤 규범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이바지하게 되는 학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자, 학교 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더 쉽게 학교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뭐냐면 이 학교 사회복지사는 여기에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 교사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 팀을 이뤄가는 거죠. 팀을 이뤄서 그 다음에 교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뤄가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 사회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비스 내용과 그다음에 학교 복지 어떤 그 학교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 그 학자들이 그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사회복지는 여기에서는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 장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생과 그다음에 학교와 그다음에 가정과 그다음에 어디요? 지역사회 어떤 역기능 이런 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학생의 어떤 심리, 그다음에 어떤 사회 문화적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그리고 모든 학생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과 그리고 공평한 교육기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교육의 본질적인 이런 목적과 그리고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어떤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학교를 어떻게 돼요? 실천 장소로 해서 그다음에 학생과 그다음에 가정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기에서는 학생과 가정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학교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이런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초래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예방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를 통해서 교육과 이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문제가 학생의 욕구와 가정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환경 간에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는 학교사회복지사업과 혼용되는 개념으로서 학교사회복지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제공되는 어떻게 돼요?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 사업과 같은 이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어떤 욕구는 학생과 그다음에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학교를 실천 장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과 학생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한국사회복지 자, 다음에는 학교 사회복지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사회복지 어떤 필요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자, 학교 사회복지 어떤 그런 필요성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으로 이제 전환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런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사회관계를 배우는 어떤 중요한 어떤 터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사회로 나가기 전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가치규범,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돼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적응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최근에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필요성에서 보면 최근에 학교 현장을 보면 매우 빠르게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가 그리고 또 이 어떤 면에서는 다양화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다양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이 다양화가 되는데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연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 다양화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보면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양화되어가는 이런 어떤 학생의 문제를 학급 담임이 교과 수업을 담당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이 학생의 어떤 문제를 학급 담임이 교과 수업을 담당하면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는 매우 빠르게 현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은 어떤 문제와 어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업하랴 또는 어떤 교과를 담당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교사가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학급당 많은 학생 수로 인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때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명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60에서 70명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30에서 35명, 작은 데는 25명에서 30명 뭐 이렇게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많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때는 아주 학교보다는 학생 수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마지막 시대인데 그런 어떤 이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학생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또 각종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인력과 관련된 우리 군부대 특히 이제 그래 산업시설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역할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 있는데 우리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뭐 인구도 중요하잖아요. 인구가 1억 정도 넘어가야 자체가 모든 것들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6천만 넘어가다 5천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자꾸 추세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1인이 가입률이 어떤 면에서 0.8, 뭐 0.7, 6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안 나고 있는 이러한 추세인 거죠. 꼭 여성이 그래서 안 나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고 또 어쩌면 경력 단절을 통해서 또 직장에 가면 그 경력 단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게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그거는 또 추후 문제고 우리가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개최하고 뭐 이제 인구 가족수 뭐 인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출산율과 관련된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부서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뤄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서만 설치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 뭐 여성가족부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 뭐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서로 저기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자원을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에서 이 담임 교사가 교과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못해요. 학교 상담 교사가 있어서 학급 담임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학교 상담만으로는 취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담임의 어떤 개입은 더 이상 이제 예방적 차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 발생 후에 해결하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꼭 나야지만 문제가 발생되어야 되지만 여기에 그런 어떤 예방적 차원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이런 상담 교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상당히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또 학교 상담만으로는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자, 빈곤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학교 생활이 어떤 곤란하다면 이 가족이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 그다음에 정서적 상담 이것만으로 어떤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 뭐 상담사,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상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런 어떤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이제 뭐 보건소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보건과 관련된 우리 이제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가고 다양화될 때는 전문가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때는 뭐 60, 70명 있다고 했지만 이때야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측면이 없었고 오로지 뭐 어떻게 되면은 한글을 깨치고 이뤄갈 수 있는 어떻게 되든지 배워보겠다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뭐 보건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상담이라든지 어떤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2년, 2003년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한 역할들은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개입 기술로 이 학교라는 특수한 이 장에서 학생과 그다음에 교사와 그다음에 학교, 가정, 그다음에 지역사회 어떤 전반적인 이런 욕구와 변화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제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사실 교육계에서도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육기본법 제2조에 이제 규정된 교육 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게 해서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 공영의 어떤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재 어떤 그런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어떤 교육을 살펴보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다음에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입시 위주의 어떤 학력 경쟁으로 인해서 공교육은 어떻게 돼요? 이미 사교육에게 우선순위를 내어주었다, 넘겨주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역할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학교는, 자, 학교는 전인 교육의 어떤 실천의 장으로서 인간의 어떤 신체적 성장이라든지 지적 성장, 그다음에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 이런 것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균형 잡힌 어떤 전일체로서의 인간을 어떤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공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전시 교육으로서의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현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 현실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보면 입시주의 어떤 그런 학력 경쟁으로 인해서 공교육은 이제 이미 어떻게 돼요? 사교육의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육의 대표적인 어떤 학교가 인간의 성장, 이런 인간의 어떤 성장을 도와서 어떤 그런 전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실천의 장이지만, 이미 사교육에게 이제 어떤 그런 지식 습득의 기회를 내어주었다면, 지식 습득의 기회를 내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교육은
정서적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어떤 그런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문적인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학교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 발달과 어떤 사회성 발달 그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인 교육의 장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청소년의 이런 어떤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늘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면은 그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나 학교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등 이런 어떤 그 복합적인 이런 상호작용의 어떤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서 학생과 그 가족이 당면한 복잡하고 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근데 이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어떻게 돼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복지, 그다음에 문화, 어떤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증진시켜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잘 적응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적인 복지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교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도가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잠시 이제 우리가 한 10분 휴식을 하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좀 시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휴식하겠습니다.